자, 이제 뒷바퀴에 와서, 뒷바퀴도 방청은, 야, 역시, 에디션. 역시 새로운 노동자가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교육이 아주 확실하게. 확실히 구기가 확실히 잡혀있네요. 지금 원래 이렇게. 첫 주라. 제네시스 같은 차량들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제네시스는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돼 있는 이렇게 바르고요. 네, 이렇게 바르고, 여기 좀 바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에 묻은 거 닦고. 닦고 대충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속도를 높였을 때나 장기간은 그래도 살살 탔을 때 승차감이 아예 나쁘진 않거든요. 댐퍼가 사실 나는 약간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팀장님이 봤을 때 댐퍼는 어떤가요? 길이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엄청 기네요. 네. 댐퍼의 길이가 두께가 엄청 기네. 또 보던 거예요. 어디서 지금 E클래스 뒷바퀴에 달려있더니. 이게 E클래스는 어디 거예요? 샥스입니다. 아, E클래스랑 같이 쓰네. 여기 삭스. 삭스. 아, E클래스랑 얘네랑 같이 쓰는구나, 댐퍼를. 어째 느낌이 약간 비슷비슷하더라고, 느낌이. 아, 그래요? 네. 가끔 느낌이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왜냐면 댐퍼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께는 진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좀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리고 길이도 얘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길이는 길어요, 지금. 근데 위에도 역시나. 저머니? 그러니까. 저머니. 우리의 예상이 지금 느낌이 거의. 독일?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이거. E클래스? 뭐, E클래스가, 이거, 여기 저머니. 저머니가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저머니가. 맞다니까. 대단하네. 이게 내가 봤을 때, 광주에 우리 형님이 있어요. 네. 그 형님이 예전에 독일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E클래스랑 얘랑 승차감이 그렇게 비슷비슷한 거지. 경차의 점원이라니. 그러니까. 참 충격적인데요, 왜, 지금. 어째 가끔 좋더라고. 가끔 좋아요. 네. 그리고 머플러도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소재가? 반짝반짝하네요. 반짝반짝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보면 중간 어디서부터 소재가 바뀌었는데. 색깔이 어두워지죠? 얘네 소재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소재로 딱 해서 쫙 와갖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엔드까지 똑같은 소재로 확실히 현대 원래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거죠. 아니면 하청업체가 이제 새로 생긴 거죠. 근데 다 좋은데 배기 라인이 우리 바나나 우유 먹을 때 쓰던 빨대랑 지금 두께가 비슷해가지고 경차잖아요. 경차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마무리도 잘 돼 있고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1,700만 원이 넘는 차인데 그냥 드럼 디스크로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뭐 쓰던 안 쓰던 관계없이 싸게 가겠다. 보통 저렇게 ABS 모듈 달아주면 옛날에도 ABS 옵션 집어넣으면요. 여기 다 디스크 써줬어요. 그러니까. 레이도 디스크예요. 근데 얘는 지금 1,700만 원짜리인데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뒤에는 ABS를 안 쓰겠다는 거죠. 앞브레이크만 ABS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깔끔하게만 생산하겠다. 왜냐하면 숙련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령은 없으니까 정직하게는 생산하겠지만 기술적인 요인은 투입하지 않겠다. 기술적인 요인은? 우리는 돈을 많이 남기겠다. 근데 이 차급, 그러니까 얘가 지금 레이나 모닝이나 스파크에 비해서 새로 만든 차고. 그렇죠. 더군다나 가격이 장난 아닌데. 가격이 장난 아니죠. 이 차급에 드럼 디스크를 썼다라는 건 되게 충격적인 거네요. 이거 드럼이 혹시 뭐 작년에 모닝하고 레이 만들다가 남았나? 자, 그리고 토션빔이 댐퍼나 스프링은 사실 움직임이 괜찮은데 토션빔의 구조가 너무 정직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그냥 이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소가 논을 갈 때 이런 뭐라 그러더라? 쟁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쟁기가 딱 이건데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모양이요. 이게 평야에서 쓰던 그 쟁기 같거든요. 이게 쟁기? 이게 소가 끌 때 쟁기를 딱 저렇게 이게 곡선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딱 반듯하게 딱 꺾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 토션빔 자체가 서스펜션으로는 불리한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토션빔을 만들 때 그때 우리 무슨 차였죠? 뭐 제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알루미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곡선을 넣어서 어떤 파동을 상세하게 만들고 비틀림을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데 얘는 그냥 밭일 논일할 때 쓰는 쟁기를 그냥 이렇게 비싼 새로 나온 차를 이따구로 만들었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네요. 나는 좀 토션빔이든 뭐든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도 이제 점점 이제 경차도 많이 팔리고 맞게끔 타야 된다고 해서 얘가 이제 저렴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전 예상에 되게 저렴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서 솔직히.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하체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좀 놀라운 게
작업 품질이 엄청난데요? 지금-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고, 이런 방청 작업이나 이런 본딩 실링, 그 다음에 배선부터 해서 청결함,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이게 굉장히 유럽차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물론 소재는 되게 싼데, 소재는 싸죠. 굉장히 깨끗하게 생산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요. 제 차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뭔가 빼딱한 게 한 군데씩은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보면 조립을 누군가 이렇게 초심자가 이렇게 꿈에서 조립한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조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 공장이 이제 예. 새로 만들어졌고, 그쵸. 거기는 기존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들어간 게 곳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다 이제 신兵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바짝 긴장했겠죠. 아, 이등병? 그렇죠. 2등병 정도 되는 어. 거니까 바짝 긴장한 거고, 이제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로 보면 유선님 이거 잘 긁어줘. 진짜 품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깨끗하고, 이런데 보면 기존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렇게 깨끗하게 바른 적이 없어요. 대충 막 훅된 말로 뭐 씨발 것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대충 막 이까이 거 막 대충 막 차고 막 그냥 막.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죠, 이거. 유튜브 이거. 보느라고. 자,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제일 이 부분도 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조립 잘 돼 있어요. 이게 확장을 여기까지 끝나는 건데. 원래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그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덧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얘를 이었고, 다시 붙여서. 여기 붙이는데 여기 지금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 보이고. 되게 튼튼해 보여서 경차치고는 정면 충돌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아요? 얘가 없으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천지 많이 차이죠.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천지 차이고, 앞부분의 강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엔진 및 미션 진동이 밑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얘가. 결국 뭐 야, 다 이거 스틸이죠. 뭐, 요거 하나만 알루미늄 해줬어도 상당 부분 많이 잡히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광주형 공장에서 생산하면서도 의선형은, 알차게 빼먹겠다. 그렇죠. 일단 인건비는 반토 막 딱 내놓고. 인건비에서 날라가고 알차게 빼먹겠다 알차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알루미늄을 안 넣어준 거고. 주행 질감이 고속이 됐던 간에 코너를 돌아갔을 때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아까 찐따라는 팀장님께서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지금 이만해요, 지금. 엄청 길고 얇고, 네. 중간에 뭐 브릿지 없죠? 없어요. 근데 이쪽은 얼마나죠? 이쪽은 지금 반대건 이만하잖아요.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절반 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 모멘트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 거죠. 핸들을 틀었을 때도 네.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네. 제가 그 느낌을 지금 보니까 네. 등속 조인트 쪽에 네. 이 볼이 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의 범위를 네. 많이 받아주지 못하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느낌이 좀 안 좋아요. 뭔가 드륵드륵드륵하는 그런 좋은 느낌이. 느낌 그런 게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나쁜 느낌. 회전 반경이 거의 아반떼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등속 조인트가 많이 안 꺾어진다는 이게 거죠? 많이 안 틀어지는 것 같아요. 더러운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미션에서 네. 팀장님이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RPM이 6000인데 엔진과 미션이 결합이 안 된다. 그렇죠. 따로 노는 느낌, 진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여기 오토 컨버터가 네. 가운데 이제 얘가 클러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오토 컨버터가 엔진의 힘이 너무 작으니까 네. 입력되는 오일의 유송량도 너무 네. 적은 것도 문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미션이 똑똑하지 못하면 토크 컨버터가 작동을 시작하자마자 클러치를 붙여줘야 되는데 엔진 힘이 너무 약하거나 미션이 똑똑하지 못하면 클러치를 못 붙이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싸움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노사장님 한 번에 딱 원큐에 쓰러트려서 자신 네. 있으면 네. 주먹을 자신 있게 뻗겠죠. 네.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클러치가 못 붙고 네. 때리고 싶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괜히 잘못 때렸다가 더 맞을 배를 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괜히 선빵 잘못 달렸다가 여차하면 내가 뒤지니까. 내가 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션이 지금 연결을 안 해주는.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RPM은 6000까지 올라가는데 출력은 잘 안 가요, 지금. 차가 안 나가. 근데 뒷차가 미친 듯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야. 트럭이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차가 안 나가. 끝까지 밟는데도 속도계가 안 올라가. 식은땀이 쫙 나면서 머리결이 딱 쓰는데 내가 주변에 어떤 여자일 텐데 여자애가 오빠 왜 안 가? 노 사장님. 잠깐만. 아니 도로가 지금 상황이 뻥 뚫렸는데 왜 안 가요? 그래서 잠깐만. 안 나가요. 특히 아까 전 3명 태우고 잠깐 돌았거든요. 진짜 오르막에서 시겁했습니다. 시겁 진짜. 안 다 나가요. 쭉쭉 가는데요.
잠깐 안 밟았나? 다리를 한번 봤어요. 엑셀 끝까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밟혀요. 근데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기어가 2단으로 내려가면 웽 하는데 그때 또 클러치를 못 붙여. 네. 근데 클러치가 붙는다 해도 그때는 뭐가 문제야? 기어비가 안 맞아. 안 맞아요. 엔진의 회전수와 기어비가 안 맞으니까 이 회전만 빨라지고 가지를 못해. 2단, 3단, 2단, 3단, 왜? 하다 힘도 없어. 다시 또 왜? 그래서 나는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2.5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어비가. 그러니까 5단 미션 넣어주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아직까지 10몇 년 동안 차립하면서 이 미션을 개량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이건 사실 기아 자동차가 국민의 그냥 걔 족밥, 아니, 족밥은 너무. 근데 현대예요. 호구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아가 썼던 그쵸, 거잖아요. 기아 썼던 거죠.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그냥 해주면 산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꽂아서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개선은 이 없고. 미션이 이제 큰 문제고,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에도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경차인데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따지냐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비싼 거. 그렇죠, 비싸죠. 그리고 그동안 10수년간 팔면서 그동안 번 돈은 뭐 했냐 이거죠. 제품 개발 안 하고. 그냥 맨날 디자인하고 옵션만 바꾼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오래 팔았으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팀장님이 이쪽에서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는데 위에가 뭐 가솔린 경차가 환경 규제가 의미가 있나요? 이쪽에 보시면요. EGR 쿨러 달려있어요. 아, EGR 쿨러 됐을까? 네, EGR 달려있죠. 아, 이런 차에. 네. 이제 배기가스를 그럼 재순환하니까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오염물질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대처하겠다는 거죠. 아, 경차 엔진에. 경차 엔진.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칭찬해야죠. 그리고 배기라인 뭐 깔끔하게 잘 돼서, 1차 촉매, 그 다음 수음기, 그 다음에. 1차는 이제. 저기 GPF가 있고, 얘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수세미 등등 뭘 넣어놨겠죠. 네. 근데 얘가 이제 1차 소음기고. 네. 근데 얘만 재질이 조금 싼 거고 나머지는 재질이 다 좋네요. 지금 보면은 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도 마무리가, 네. 반지를 껴놓은 것처럼 뭔가 마무리가 우리 일반 차에서 볼 수 없는 네. 현대 기아 짝10 딱 써놨어요. 짝10 딱 써놨는데, 야, 요거면은 그러면 기아 경차에도 들어가는 건데. 짝탱이요? 짝탱. 짝탱이라고 써놨는데. 짝탱. 뭔가 있어 보여. 그리고 일단은, 되게 깔끔해요. 네. 보면 볼수록, 야, 우리나라 차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게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게 나는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현대기아 쪽 생산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생산직 지금 대충 한 4, 50년 됐나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지 뭐 이제 한 30년 좀 남짓 됐죠. 그러면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병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 되면 이제 공구 같은 거는 이렇게 던져서 딱 꽂고 네. 발로 차서 조립을 문짝 하고 조립은 2단 회축으로 두 바퀴 회열해서 어려게 내갖고 문짝이 딱딱 차가 뭐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제 마진을 많이 띵가 먹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차 자체는 광주에서 생산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열 소재는 이제 싸니까 네, 없죠.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여기만 한 이유가 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차는 뒤에 사람이 안 타요. 안 타야죠. 탈 수가 없어요. 좁아서. 좁고 승차감 자체가 거의 한두 시간이면 거의 가죠. 사람이. 뒤에서. 거의 그냥 마탱이를 가게 하는 옵션이. 앞에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서 앞좌석만 안 뜨거우면 된다. 여기 의자가 앞문자가 여기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앞좌석만 안 뜨거우면 되니까 여기만 이제 단열 소재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기름통에 불 나면 안 되니까 여기만 해놓은 거고. 그렇죠. 기름통에 딱 불 필요한 데만 넣고 뒷좌석은 짐만 실어라. 짐만 실어라. 여자친구랑 잘 때 의자 제껴놓고 잠만 자라. 뭐 이런 거고. 자, 그리고, 3+1 타이어는 그대로 잘 달려있고요. 가스, 셔밥. 네. 오일과 가스를 혼용. 이거, 밑에는 가스도 들어가나 보네. 가스 필드 써있는 거 보니까. 원래 다 들어가 있어요, 가스도. 요새는 에어로는 안 하나 안 보죠? 하죠. 절대 안 하죠. 무조건 다 가스를. 가스하고 오일하고. 오일하고 무조건. 요새는 이제 에어 안 쓰나 봐요. 안 쓰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혹시 싼 거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러진 않군요. 이런 차는 캐니스터가 없나요? 있어요, 위에. 있나요? 여기 위에 숨겨놨더라고요.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안전한 데 있네요. 네, 여기 위에 보면 또 네모나게 딱 있어요. 여기 위에. 역시 광주에서 만든 거답게 캐니스터도 안전한 곳에.
광주 공장 앞으로 제네시스도 이거 광주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저기 노조분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완성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설계는 현대가 이상하게 했지만 생산은 잘했잖아요. 이상하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돈 많이 남겨 먹었잖아요. 그쵸, 많이 남겨. 왜냐면 미션도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고 뭐 마운트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 설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건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새 차가 아니라 그냥 레일을 대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네. 자, 어떻게 이제 팀장님 뭐 많은 시간은 타진 못했지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차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누군 맞겠습니까? 다 네. 세컨카나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50% 감면 혜택도 네. 있고 작은 주차장을 또 써야 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지 뭐 누가 이걸 좋아서 타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경차를 꼭 사야 된다 그러면요. 그 스파크 4기통. 네, 그거 스파크 사기통 안 나와요. 중고로. 중고로. 네, 그걸 차라리 경쟁력 있게 살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 경차를 꼭 사야 된다면. 왜냐면 제가 실제로 중고차를 샀잖아요. 3시리즈를. 네. 저 3시리즈를 1,400에 샀어요. 네. 근데 얘 얼마예요? 한 1,800 하죠. 예. 네, 그럼 제 수리비 다 얹어도 네. 이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찬히 만약에 경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 미만. 근데 경차는 또 중고로 사는 건 내가 권하진 않거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시세가 장난 없어요. 근데 4기통 옛날 버전에 네. 그런 것들은 또 키로수 많은 것들은 또 싸게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다 따질 거면 네. 그냥 경차 혜택을 다른 걸로 어떻게 왜냐면 경차 혜택이 1년에 받는 최대 수혜가 한 150, 200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경차 혜택으로 1년에 받는 수혜가 5, 60밖에 안 돼요. 이것저것 그냥. 왜냐면 매일 고속도로를 죽어라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차 타고 누가 매일 부산 갑니까? 그렇죠. 출퇴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든 공영주차장도 어떻게 하루에 매일 뭐 5시간씩 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면밀하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경차를 타면서 받는 수혜는 약 한 6,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 평균은. 평균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50, 200. 그렇죠. 조금 받는 사람은 한 1년에 한 50. 요 정도 받는데 그걸 다른 걸로 뭐 해서 저는 사실 이런 작은 실용적인 차를 살 거면 아반떼나 베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차라리 아반떼나. 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낫죠. 주행 환경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경차에 대한 혜택은 사실 되게 달콤하죠. 네. 절대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경차만의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는 이제는 차값이 너무 비싸다. 경차는 원래 1,000만 원 초반에서 1,000만 원 밑으로 그렇죠.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경차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셨는데 아무튼 뭐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날카로운 지적 빛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빛났고, 그다음에 유 사장님의 키너지 타이어는 뭐 3+1이다. 3+1이다. 노주부 타이어. 오늘 주옥 같은 설명들이 많이 노주부, 났어요. 예. 네. 옛날을 상기하면서. 이래서 우리 방송이 좋은 거죠. 좋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색, 프락시였습니다.